미국 의사시험 합격, 로스쿨 합격, 영어 장문 교재, 번역, 코딩, 역할극, 작사, 작곡, 기사 작성, 컴퓨터 견적자,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대학 과제, 논문, 여행계획 세우기, 다이어트 식단 짜기, 고민상담, 금융상담, 쌉 가능. 아이 좋아졌네 이거.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의료기관인 앤서블 헬스 연구진은 인공지능인 AI 챗 GPT를 대상으로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인 USMLE 시험을 실시했는데 5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또 미네소타 주립대 로스쿨 조너선 최 교수는 일반 로스쿨 학생이 치는 것과 똑같은 시험에서도 챗 GPT가 수료 가능한 성적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시, 소설, 수필, 미술 등의 창작은 물론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영역까지 AI로 대체가 쌉 가능한 시대에 서막이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지식을 빠지게 머릿속에 넣어도 모든 분야에서 AI의 위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싫다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내 기분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외면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는 각오해야 합니다.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해 기계가 인간을 말살시킬 거야.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옛날이 훨씬 좋았다. 라고 합니다. 나약하고 무능해진 자신을 방어하고 싶거든요. 이런 상태를 오래 지속하면 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에 뒤떨어진 사람에게 냉혹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를 읽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 분야에서 중요한 일을 해내는 사람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아느냐보다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이들은 더 이상 지식의 양을 채우는 건 의미가 없고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유니크니스. 자신만의 고유함을 의미하며 우리말로는 개성, 독특함을 뜻합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치를 만들려면 자신만의 독특함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타고 세상을 읽은 후 사람들의 선호가 아닌 자기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만의 독특함이야말로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때 대중을 사로잡는 독특한 무언가가 탄생합니다. 독특함이 특별함이 되려면 다름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특출함이 필요합니다. 가치를 더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유비쿼터스. 어디든지라는 뜻의 라틴어 유비크에서 나온 신주어로 사용자가 장소와 시간, 네트워크나 컴퓨터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연결은 독특함을 빠른 속도로 평범하게 만듭니다. 유용한 기술은 빠르게 확산되고 신박한 지식도 금세 고물이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에서는 유니크니스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단절은 소외로 이어지므로 접속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접속을 유지하면서 유니크니스를 지켜내는 방법은 메타인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란 1970년대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프라벨이 처음 만든 개념으로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으로 인간과 기계가 다른 점이자 우월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한 두 가지 팁은 첫 번째, 자문자다. 스스로 질문하고 피드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건 뭐지? 지금 잘하고 있나? 뭘 더 배워야 하지? 내 결정이 맞나?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나? 위와 같은 질문은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는 느낌을 줍니다. 대부분의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방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실수를 허용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실험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배운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실수와 실패의 경험은 뇌에 강한 자극을 남깁니다. 결과를 얻으려면 자기 이해와 실패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파괴력을 가지려면 자기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기 객관. 요즘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떠올려 봅시다. 자기 자신을 촬영한 영상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이런 연습은 내가 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자기 감정에서 벗어나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니크니스, 유비쿼터스, 메타인지를 한 번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문학이란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 문제, 사상, 문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역사학, 철학, 종교학, 문화, 언어학 등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큰 변화의 시대에 인문학이 필요한 것은 사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곧 사람입니다. 변화를 읽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품격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훨씬 유리하고 그 중심에는 인문학이 있습니다. 인문학은 문제를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자문자답 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맞는 관점으로 객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감성을 가미하는 것이 인문학이듯 사람에게 매력을 더하는 것 또한 인문학입니다. 처음 인문학을 접하면 왜 정답이 없냐고 묻게 됩니다.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수학, 과학처럼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는 학문에는 익숙하지만 창의적인 대답을 찾는 방법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지식과 열린 문제는 막연함으로 불안을 키워냅니다. 이 불안은 두려움을 일으키고 주류는 이런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들의 지위를 장악합니다.
장악합니다. AI의 발달이라는 위협은 불안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방법대로 살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전자는 편하지만 안전하지 않고 후자는 힘들고 결과가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혁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영광의 열매가 내 것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자에 안주합니다. 인문학은 원론적이고 따분하고 비현실적이라면서 말이죠. 부러움은 소유에서 나오고 존경은 품격에서 나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사물을 보는 자신만의 관점, 사람을 대하는 철학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어떤 삶이 아름다운지를 생각하며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이를 감염시킵니다. 감염의 원인은 그들이 가진 매력입니다. 대중이 추구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이해력과 수용력을 갖추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존 방법, 새로운 방법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기 성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다음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교양 있는 생존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